네, 안녕하세요. 필리핀 부동산 정보와 다양한 팁을 전달하는 필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입니다. 분양권 가격이 인상되는 과정. 두 번째로 가격은 오르는데 매도가 안 되는 이유. 그 내용을 오늘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렌트 투 오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네 번째로 10년 또는 15년 후에 내가 투자한 금액에는 이게 내 유닛이 팔릴까에 대한 내용을 잠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궁금하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가격은 오르는데 왜 매도가 안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필리핀은요, 일시불 구매보다 분양권 투자를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투자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하고, 이 필리핀이 다양한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리스크들이 많아요. 왜냐면 건설사 같은 경우도 중간에 부도가 나는 경우도 있고, 건물이 턴오버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불안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리스크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일시불 구매보다는 이제 분양권 투자를 현재 선호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요, 렌트 투 온이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임대료 내는 돈으로 집을 구매한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인 이제 주택 구매 방법입니다. 그리고 필리핀 사람들은 이렇게 아파트나 콘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은요, 토지를 좋아합니다. 토지.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은 일반 주택 또는 타운하우스를 선호하고요. 콘도는 이제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상품이라고 아예 인식이 박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콘도를 사는 이제 중산층 이상 되는 이 필리핀 사람들은 렌탈을 해서 거기에서 오는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지, 그 내용이 이제 한국 분들하고 좀 다른 거죠. 한국 분들은 렌탈돼서 수익도 내고 나중에 팔아서 이문도 나고 그런데 살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그 렌트 투 온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어떤 물건들이 나오길래 그 필리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노 다운 페이먼트. 처음에 내는 성금도 없어. 매달 한 10만 원 정도, 5천 페소, 한국 돈으로 하면 12만 원 정도 비용만 내면은 이 유닛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매달. 또 볼까요? 이것도 지금 이제 세경 매달 25만 원만 내면은 요 콘도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매달 7천 페소만. 에브리 먼스에 이 비용만 내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좀 다운 페이먼트가 좀 있네요. 여기는 9,500 페소. 이게 지금 렌트 투 오운입니다. 이게 필리핀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거고요. 이 비용을 내고 일정 기간 동안 이 비용을 내고 그 이후부터는 파기빅 론이라든지 아니면 은행 대출을 통해서 5년부터 30년까지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비용이 좀 작아지겠죠. 다음은 8,000 페소, 4,000 페소. 요게 있는데 요거는 또 세부 랜드 마스터라 그래서 이 건설사도 좀 튼실한 그래도 건설사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퍼먼스에 요 돈만 내면 된대요. 하지만 이제 은행으로 론이 넘어가면 이 비용은 좀 바뀔 수는 있겠죠. 하지만 기간을 길게 하면. 필리핀에서 이제 이런 콘도 아니면 이런 타운하우스를 임대해 보신 분들은 아시는데 못해도 10,000페소는 줘야 돼요. 10,000페소. 그럼 내가 이제 한 달에 월세를 하면 10,000페소. 내가 론을 받거나 파기비 론을 받거나 은행 대출을 받은데도 10,000페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라면은 이 렌트 투 온 하죠. 어차피 한 채만 살 거니까 매달 이 돈만 내면 되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물건들이 널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필리핀 사람들은 또 토지도 소유하잖아. 콘도는 토지 소유가 안 돼요. 외국인이나 필리핀 사람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타운하우스를 사겠죠. 일반 하우스라든지 이런 렌트 투 온을 할 수 있는 데가 있다면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제가 필리핀 사람이어도 저는 이거를 살 것 같아요. 돈이 많다면 투자용으로 콘도를 사지. 세 번째, 끊임없이 쏟아지는 이 분양권 물량. 선택지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기도 가도 되고 저기를 가도 돼. 또 장기 대출이 많이 돼. 2013년이나 15년도에는요. 일반적으로 콘도를 사면 은행 론, 외국 사람들은 은행 론이 힘들죠. 하지만 필리핀 사람들은 은행 론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본인에 대한 소득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때는 5년에서 한 15년 정도 됐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제 금액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으니까 5년에서 15년이 아니라 10년에서 30년까지. 30년으로 내면 그 비용이 작아지겠죠. 그래서 콘도도 구매할 수 있어요. 콘도가 필요한 사람들은. 네 번째 이유. 필리핀 사람들은요, 사업을 하더라도요, 단독으로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 공동 투자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를 많이 해요. 리스크를 대비해서 얘가 예를 들어서 1억이 있다. 그러면 1,000만 원에 10곳을 투자해서 그 중에 잘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산 투자를 많이 해요. 중국 사람들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 분들은 이제 오너가 돼야 되잖아. 동업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이제 문화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물론 돈이 많은 사람들은 투자하겠죠. 일반적으로 중산층이나 중산층 이상 되는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그러면 여기서 좀 중요하죠. 일반 매매로 구매하는 것은 대부분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우리 한국 사람, 중국 사람.
뭐 일본 사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일반 매매로 구매를 하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 지금 구매하신 분들 보면요. 거의 다 외국인이 하지 필리핀어가 일반적으로 구매하는 거는요.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게 있어요. 외국인은요. 콘도가 만약에 100채라고 했을 경우에 40채만 외국인 명의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필리핀 사람들이 지금 보면은 분양권을 많이 사서 거의 이제 분양권 다 돼서 잔금을 낼 때가 되면 그때 이제 팔라고 해요. 누구한테? 외국 사람한테. 그러다 보면 이 외국 사람들이 사는 비율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구매하시기 전에 꼭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신다면 이 분양 사무소나 이 관리 사무소에 가셔가지고 현재 외국인 비율과 필리핀어 비율을 물어보면 알려주니까 그걸 확인한 다음에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안 되면 나중에 이제 타이틀 나올 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 레지스트리 오브 디드라 그래서 등기소나 뭐 등기국에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꼭 40%를 확인한 다음에 하셔야 되고, 어떤 분들은 이것도 뭐 필리핀에서는 뭐 따르게 만들어서 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일단 법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법을 따라서 일단은 움직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6번째, 이거는 좀 번외적인 얘기긴 한데요. 내가 만약에 임대만 10년에서 15년 하고 내가 산 금액으로 매매한다면 팔릴까? 왜 그러냐면 필리핀에서는 이제 팔리기가 힘들어요. 누가 살 거예요? 내 거를 살라 그래도 외국인이 사야 돼. 필리핀어들한테 거의 못 팔아요. 너무나 낮은 가격 아니면 팔 수가 없겠죠. 거의 외국인한테 파는 게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전에 설명드렸죠? 금액적으로 2010년도 때에는요 콘도가 한 1밀리언이면 샀어요. 근데 그게 지금은 3에서 4밀리언이 된 거예요. 그럼 앞으로 또 10년이 경과하면 만약에 내가 산 금액이 3밀리언인데 이게 9밀리언이 된 거예요. 지금처럼 됐을 때라고 가정했을 때. 그런데 그때 내가 내 물건을 3밀리언에 팔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다른 외국인이 관심을 보일까요? 또 내가 산 곳이 입지도 좋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팔릴 거라고 봅니다. 가격이 요즘에 판매하는 콘도는요 굉장히 비싸서 저도 못 사요. 살 수가 없어. 금액이 너무나 비싸. 그런데 만약에 내가 현재 내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이 콘도들이 현재 일반적으로 4밀리언 정도 하는데 누가 나한테 1.5밀리언에 주겠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거? IT파크 안에 있는 거, 어디에 있는 거? 아이알라에 있는 거 1.5에 주겠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제가 필리핀에 있어야 될 거라면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돈이 있어야겠죠. 일반적으로 4밀리언인데 1.5. 1.5를 내가 하면 월세를 또 입지가 좋으니까 50만 원에서 이상 받을 수 있어. 그러면 전 팔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일단 필리핀에서는 가격은 계속 올라요. 왜? 분양 시스템 때문에. 하지만 나왔을 때 살 사람이 외국인밖에 없다. 근데 외국인도 정말 저렴한 가격 아니면 안 산다. 맞나요? 그렇죠. 살 수 없겠죠. 아니면 본인도 분양권 사겠죠. 부담스러우니까. 리스크가 많으니까. 어떻게 한 번에 투자를 하겠어요. 지금 같은 코로나 시국에는 더 못 사겠죠.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필리핀에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뭘 아셔야 되냐면 필리핀의 이제 투자는 이제 한국과의 이런 수익률을 비교하는 투자가 아니에요. 그걸 비교하는 것 자체가 지금 어불성설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필리핀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거주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여윳돈으로 투자하는 거죠. 한국에 부동산 투자하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 그래서 본인이 여윳돈 있는 걸 조금 떼가지고 스튜디오라든지 이런 거 조그만 거 투자하는 정도? 그러다 거기에서 생기는 그 작은 월세 수익이 있는 거지 이걸 투자해서 한국처럼 몇 배가 돼서 다시 판다? 그런 분들은 필리핀에 있는 콘도 이런 부동산 투자에 아예 접근도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필리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환경, 일시불로 뭔가를 구매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구매하는 건 콘도가 아니에요. 그들이 구매하는 건 구매를 한다 하더라도 타운하우스, 땅이 있는, 토지가 있는 걸 구매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구매할 수 있는 거는 콘도밖에 없어요. 필리핀 법적으로. 그거를 내가 누구한테 팔려면 그 사람은 외국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내가 판매해서 어떤 수익을 얻겠다?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아예 접근도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냥 거주하시거나 여윳돈이 있는 분들이 장기로 가지고 있다가 15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5년 동안 여러분 사셨잖아요.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일반적으로 내가 투자한 돈이 15년 정도 되면 내가 투자한 금액이 돌아오겠죠. 1억에 샀으면 15년이면 월세든 내가 살아서 내는 월세든 그 정도의 금액이 커버가 되는 거죠. 그때 내가 다시 1억에 팔았을 때 가격이 저렴하니까 누군가가 사준다면 그래도 본인이 월세 내고 있는 것보다는 나은 거 아닌가요? 그런 정도의 의미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이 필리핀 부동산에 들어와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잘 생각하시고 이제는 뭐 물어보실 때 필리핀 투자하면 망한다 이런 얘기는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투자는 내용을 알고 들어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알고 들어오시는 분은 괜찮죠. 예를 들어서 여윳돈이 있어요. 근데 한국에다가 예를 들어서 뭔가 샀어.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것보다 솔직히 필리핀이 1.5배에서 2배 정도 월세는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전이라면. 앞으로 이게 복구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코로나 이후에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그런 내용을 파악하신 다음에 투자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을 한번 볼게요. 자, 만다니 베이가 2018년도에 스퀘어미터당 금액이 330만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얼마죠?
450만 원. 근데 이 당시에 또 일시불로 한 사람은 뭐 250만 원까지도 구매를 했지만 일단 할부로 산다는 가정하에 비용이 얼마 올랐나요? 100만 원 이상 올랐죠. 100에서 120만 원 정도 올랐고요. 미드 포인트 같은 경우도 2014년도에 구매하신 분들은 210만 원. 지금은 현재 분양가 기준으로 했을 때 350만 원에서 370만 원. 거의 여기도 비용이 한 140만 원 정도 비용이 올랐죠. 제이타워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250이었는데 지금은 340만 원. 기간이 얼마 안 됐어요. 1년 정도 좀 된 건데 비용이 거의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앞으로 10년이 된다면 그때 가야지 알겠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흐름으로 간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인상은 되지 않겠는가. 한국도 요즘 부동산 가격 많이 오르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전반적으로 세계적으로 그런 흐름은 바뀌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이걸 오늘 설명해 드린 이유는 이 필리핀 부동산이 왜 안 팔리는지에서 아셔야 돼요. 그들은 사고 싶은 마음이 없어. 이걸 팔려면 우리가 외국 사람한테 싸게 팔아야 돼요. 그거 아니면 팔지 못합니다. 그 내용을 좀 아셔서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어때? 도움이 좀 되셨나요?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지식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